베트남은 중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시장이 될 것이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쌀 수출이 국가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베트남은 삼성과 더불어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급속 성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도 한국은 베트남 외국 자본 규모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베트남은 계속해서 한국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 사태 이후 베트남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게 되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동남아 시장의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악감정도 없이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도 처음 베트남은 낮은 인건비와 관세, 그리고 공장 부지 등의 이점이 있어 진출했지만 지금은 그 부분마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엄청난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닌 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자국에 유치한 글로벌 기업들과 더불어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들도 자체 기술 개발이나 생산력 등을 갖춰야 하지만 베트남은 그 정도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굳이 한국도 예전처럼 베트남에게 모든 투자를 진행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역시 전염병으로 인해서 중국의 기업들이 조금씩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을 예전처럼 신경 쓰지 않고 미국의 애플이나 일본의 여러 기업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C19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고 외국 기업 유치도 쉽지 않다 보니 삼성을 이용해 거짓 뉴스를 내보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베트남의 봉쇄 정책으로 많은 피해를 본 한국은 동남아 시장의 다양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베트남보다 훨씬 더 한국에게 우호적인 정책으로 맞이하는 나라들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의 경우 이익 실현이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호적이라고 해서 베트남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베트남과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죠.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LG화학과 현대차 합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LG화학은 동남아시아의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고 유력 후보지는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로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LG화학은 지난해 이미 베트남 1위 자동차 회사인 빈그룹과 관련 현지 합작사를 논의했지만 조건이 여의치 않아 팩 합작사 정도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책을 추가하면서 어필하였고 이에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 쪽으로 방향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 배터리와 관련된 산업에 매우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 대통령령 55호를 통해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할 만큼 모든 정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겨울 방한 당시 직접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니켈이나 코발트 등 전기 배터리 양극재와 관련된 광물까지 모두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베트남 빈그룹과 합작을 시도했던 전기 배터리 산업의 투자 규모는 2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투자 자금이 결국에는 인도네시아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미래 산업의 꼭대기에는 전기 배터리가 올라가 있고 결국 미래의 에너지원인 전기 배터리를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모든 결정권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현재 세계 시장의 추세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2조 투자는 추후에 20조, 200조 이상의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LG화학과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선택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모든 경제 지표가 바닥을 향하고 있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최악의 소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